꼼꼼한 언론 모니터 분석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미디어 소비를 돕는 제주뉴스 톱파보기 순서입니다. 고재일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일간지 일면 사진 소개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주신다고요?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일간지 한 곳당 하나의 사진 대신에 주제별로 좀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차갑고 어두운 겨울을 지났고요. 계절이 교차하는가 싶더니 어제 오늘 약간 쌀쌀하기는 합니다만 바야흐로 완연한 봄이 왔죠. 이름하여 봄봄봄 봄이 왔네요입니다. 네, 먼저 재민일보 15일자 일면 사진 보시죠. 네, 올해는 코로나로 힘들지 않기를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코비드-19 아웃이라는 글자 선명하게 보이실 건데요. 네. 지난 14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23회 제주 들불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애군을 태워 날려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담는 도민들의 소망을 한 컷의 사진에 담았고요. 계속해서 재민일보의 봄 사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 가운데 유명한 곳이 또 바로 제주대학교 입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제주대학교 입구에 보기만 해도 이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을 것만 같은 이 연분홍 벚꽃 터널의 모습이 18일자 일면에 담겼습니다. 이 포근한 날씨 덕에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일찍 꽃이 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제주일보는 18일자에 녹산로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연분홍 벚꽃 그리고 노란 유채꽃밭 사이를 거닐면서 완연한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는 상춘객들의 표정을 담았고요. 한라일보 19일자 일면 재밌습니다. 동백꽃 꿀을 먹기 전에 주변을 살피고 있는 앙증맞은 동백새의 모습을 순간 포착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제주대 입구와 녹산로에 벚꽃 구경을 다녀왔는데 그러셨군요. 네, 곳곳에 거리 두기를 잘 지켜달라는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네, 봄꽃 구경 가시더라도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봄의 다양한 이제 표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마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가지각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이 제주일보 16일자에 실렸는데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양배추밭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사진이 좀 멀어서 지금 농민들의 얼굴 표정 좀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소비 부진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양배추 농가분들께서 지금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뉴제주일보 18일자 새로 심는 이 단호박 모종이 쑥쑥 잘 자라기를 바라는 이 농심의 기대감이 엿보이는 그런 사진이 실렸고요. 제주일보 19일자는 갯바위에 올라서 푸른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운 강태공들의 모습 담았습니다. 저분들 고기를 낚는 것인지 아니면 봄을 낚으려는 것인지 큰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돋보이는 사진 한 컷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땅과 바다에서 각자 봄을 준비하는 분들의 모습이 사진 속에 잘 담겨 있는데요. 봄이 주는 활기와 분주함이 잘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도민사회의 다양한 감동과 갈등의 순간도 일면 사진에 담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팡팡뉴스에서 판결문의 온도라는 키워드로 이 도민사회의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 이 판결문 대목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판결문을 듣고 있던 유족분들의 표정이 바로 제주일보 17일자에 담겼습니다. 부모, 가족, 친척이 진짜 영문도 모르고 사라진 그때부터 벌써 수십 년의 시간이 아마 흘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 아픔은 지울 수가 없었나 봅니다. 얼핏 기쁨의 눈물 같기도 하고 그리움의 눈물 같기도 한데요. 저마다 그리운 분들 떠올리시면서 판결문으로 많은 위로를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재민일보 16일자, 네, 갈등의 순간이 담겼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1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와 대비해서 같은 날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찬성단체의 회견 모습이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한라일보 18일자 일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열린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홍명환 도의원이 제2공항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주고받으면서 팽팽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담겼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주목한 뉴스 보도를 소개해 주실 차례인데요. 저희 20한과 관련해서 갑자기 보도의 뉘앙스를 바꾼 기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병주고 약주고로 한 말이 있습니다. 일부러 어려움에 빠뜨린 후에 선심 쓰면서 돕는 척한다. 그 정도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주에 제2공항 관련해서 매체 7개 매체의 보도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서 재민일보가 원희룡 도지사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다소간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당시 재민일보 기사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찬반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만큼 도가 확실한 입장을 내는 것이 그나마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찬성과 반대 측 가운데 한쪽을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일찍 매를 맞는 것도 현명한 결정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어차피 찬반에 따른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좌고우면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도정에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주 재민일보 보도를 보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칼럼 내용과는 다소 결이 다른 보도가 나와서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 사회의 지금 갈등 상황에 대해서 재민일보가 매우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15일 월요일 일면 톱기사 심화하는 제2공항 공방 지역사회 생채기만 기사에서는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도민 여론조사와 원희룡 도지사의 정상 추진 발표 이후 찬반단체 갈등은 물론 도의회 정치권 대립까지 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국토부 안팎에 산재한 문제들로 쉽게 결론을 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역 갈등만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다음 날 일면 톱기사 찬반 넘어 비방전 비화 커지는 갈등 기사에서도 지역사회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까지 찬반 비방전에 합세하면서 도민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2공항 정상 추진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이후 도민사회에서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본물 터지고 있다. 이런 유의 기사를 냈습니다. 심지어 심화되는 제2공항 갈등이라는 사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니 도정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압력을 가했던 재민일보의 병주고 약주고식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 이게 과연 적절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논조가 바뀐 이유가 있겠지만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제2공항 정상 추진을 선언한 원지사의 발언 가운데 바로잡아야 할 뉴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접촉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가 해당 사고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원지사. 네, 현재 제주공항의 상황은 최근에도 활주로에서 비행기끼리 접촉 사고가 난 바가 있다. 이런 면에서 공항의 이용객 포화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국토부가 발표한 사고 경위대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경에 에어서울 항공기가 관제 지시에 따라서 제주공항 원격 주기장 18번에서 뒤로 밀기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 관제 지시를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제주공항 항공기는 관제 지시를 받고 에어서울 항공기와 인접한 유도로로 이동 중이었는데요. 이때 두 항공기의 접촉 사고가 발생해서 제주항공 항공기의 왼쪽 날개 끝부분이 긁히고 에어서울 항공기의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 날개에 휘어짐 손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두 항공기 모두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운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활주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원지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원지사가 규정한 대로 이게 제주공항의 혼잡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국토부는 관제사의 관제 지시가 적절했는지 아니면 조종사나 정비사의 과실 유무는 없었는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단지 공항이 혼잡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기에는 현재 공항의 상황이
보다 예전에 혼잡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없던 이름을 감안을 하면은 이 진단이 너무 단순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나의 원인만으로 침소봉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정확한 사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소개해 주시죠. 네, 혹시 박아름 아나운서께서는 맛집을 가실 때 혹시 네. 어떤 기준이나 추천으로 이렇게 가시나요?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다 도민 맛집 좀 소개해달라고 조르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네, 기자님도 나중에 아껴둔 맛집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요. 영국의 한 잡지사가 최근 도내 한 향토 음식점을 아시아 최고 전통 음식점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인터넷 신문인 제이누리와 제주의 소리가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아시아 최고의 전통 음식점 반열에 올랐다. 명단에 포함된 4개 식당 가운데 유일한 비수도권 음식점이다처럼 지역사회 모두가 축하해야 할 쾌거인 양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한 번쯤 들어보셨을 미슐랭 가이드 같은 걸 포함해서 네. 전 세계에는 맛집의 순위를 매기는 많은 기구와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미식가들의 기본적인 추천을 바탕으로 투표로 선정했다는 이 맛집의 명단이 과연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맛집 선정에 불만과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계 7대 자연경관의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제주 사회와 지역 언론이 조금 경계해야 할 보도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